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 바로 전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시들무에 또 방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시간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스케줄 맞추기가 힘드셨어요, 전배님은. 그래서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배님 오랜만입니다. 돌배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또 시간이 이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자, 그래도 오늘 또 이 반가운 목소리를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자주자주 와야 되는데. 또 다 현업이 항상 우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일단은 바로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대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요! 제가 반지하 생활 그리고 고시원 생활을 좀 오래 하던 도중에 돈도 나름 모이고 해서 월세집을 구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월세집을 구하려다 보면 보증금도 보증금이다 보니까 대략 1000에 40만 원 그때 당시 집을 구하게 됐는데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었고 저는 401호에 이사를 오게 됐었고요. 대략적으로 1층에는 뭐 조그마한 가전제품을 파는 조그마한 전자랜드고 2, 3, 4층은 일반 저희처럼 이렇게 가정집 그리고 5층은 집주인 이런 구조였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화력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집이 물론 가게에서 걸어 3분 거리밖에 안 되기도 했어서 그 집을 구한 것도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사도 갔겠다. 방도 나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 조금 초대를 해서 일 끝나고 아침 대략 7시, 8시쯤에 같이 일하는 형들 그리고 뭐 실장님들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이사 온 날 집들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두런두런 앉아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누군가 밖에서 저희 집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침부터 올 사람 없는데 누군가 집주인인가 싶어서 문을 딱 열어봤는데 대략 한 50대쯤 돼 보이는 곱슬곱슬 파마를 한 아주머니가 씩씩대면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주인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밑에 집 301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내가 뭐 이사를 왔는데 떡을 안 돌려서 지금 화가 나서 오셨나 뭐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냐 했더니 아니 밤새 뭐 이렇게 쿵쿵거리고 난리를 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시지? 저 어제 이사 왔고 자다가 좀 전에 일어나갖고 지금 손님들 오셔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뭘 밤새도록 쿵쿵거렸다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문이 살짝 막히는 것 같더니 씩씩대면서 됐고 조용히 하고 살아요. 조용히 좀 이러면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쿵쿵거린 것도 없었고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층간소음에 좀 예민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끄럽게 한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을 닫으려 하는데 옆집에서 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라고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님이셨는데 혹시 그 밑에 층에서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어제 이사 왔는데 갑자기 저런다고 얘기했더니 저 사람 진상이야. 그냥 총각이 그런갑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상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몰라 정신이 좀 이상한가 봐.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괜히 남 피해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 총각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알겠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문을 닫고 아무래도 밑에 층에서 올라왔던 터라 조금 조용조용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은 그렇게 간단히 집들이를 하고 다 자리를 파했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저녁에는 제가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침에 주소지 변경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가게를 지나서 동사무소로 가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가게가 대략 걸어서 한 3분이 채 안 되는 거리인데 저희 가게 바로 옆 건물에 조금은 신기한 건물이 있었어요. 2, 3, 4층은 뭐 이것저것 상가들이 있던 곳인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이 1층이 예전에는 은행이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은행이 철수하고 나서 뭐 소고기집, 그다음에 조개구이집, 그리고 마트도 있었고 이런 가게가 많이 열리고 닫고 했지만 채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는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자리가 그런 데인가 보다. 뭐 거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랑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저기는 죽은 가게라고 저희끼리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곳을 막 지나치고 있었는데 보니까 무슨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들어오나? 뭐 또 식당이라 이런 거 들어오나? 뭐 해봤자 몇 개월 버티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일을 봤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사 왔던 집이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맞은편에 24시 할인마트가 있었어요. 수산품도 팔고 고기도 팔고 하는 그런 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뭐 간단히 먹을 것도 사가지고 집을 돌아와서 저녁에 일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잘라고 누웠는데 또 다시 밖에서 누가 쿵쿵쿵쿵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또 혹시 3층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그 301호 아줌마인 거예요. 씩씩대면서. 왜 자꾸 뛰어다니고 그러냐고. 그러길래 아니 저 나갔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뭔 소리냐. 아줌마 자꾸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지 마셔라. 그리고 나 혼자 사는데 나 지금 나갔다 왔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튼 조용히 하고 살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니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막 기분도 안 좋긴 했지만은 일단은 뭐 자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잠이 들었고요. 저녁에 제가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대략 저녁 5시쯤에 가게를 가고 있는데 아까 그 인테리어를 하고 있던 곳에 엄청 음악 소리가 들리고 시끌시끌하고 사람들도 엄청 붐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갖고 이렇게 봤더니 그 왜 유명 매장 90% 세일 해가지고 이 브랜드 저 브랜드 옷 엄청 싸게 파는 이렇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도 엄청 많고 안에 옷들도 엄청 질비해 있더라고요. 예. 마침 출근 시간도 조금 남아있던 터라 혹시나 좀 괜찮은 옷이 있나 싶어서 들어가 봤어요. 뭐 안에는 음악 소리도 굉장히 컸고 사람도 굉장히 붐비고 막 이 브랜드 저 브랜드 굉장히 많아서 혹시나 여기서 좀 뒤져보다가 득템 해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야겠다 싶어갖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시선을 두고 있는데 대략 제가 보고 있을 때 왼쪽 위에서 뭔가 자꾸 눈에서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천장 쪽을 딱 쳐다봤는데 천장에 보니까 대략 한 1m도 안 되는 할아버지 얼굴을 하고 있는 한 존재가 거꾸로 뒤집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장을 밟고 있는 거죠. 얼굴이 굉장히 웃고 있는 표정으로 땅을 쾅쾅쾅쾅 그러니까 거꾸로 천장에 있는 거니까 천장을 쾅쾅쾅쾅 발을 구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제가 뭐 영적인 귀신이라던가 영가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제일 먼저 저는 소름이 굉장히 돋다던가 몸이 굳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그 존재를 보고 있을 때는 소름이 돋는다던가 뒷덜미가 저릿저릿한다던가 이런 건 없었고 그 느낌을 보면서 와 뭐냐 저거 이렇게 보고 슬쩍 가까이 가봤어요. 네. 뭐지?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제가 뭐 가까이 오든 뭐든 신경도 안 쓰는 것 마냥 그냥 굉장히 웃고 있는 얼굴로 바닥을 쾅쾅쾅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 이거 왜 저러고 있지? 귀신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거기 계속 있다 보면 뭐 홀리기라도 하던가 이렇게 슉슉거리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옷도 안 사고 그냥 가게 밖으로 나와서 제가 일하는 곳에 가서 일을 했고요. 예.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싶어서 봤더니 집주인이에요.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총각 혹시 집에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니요 저 저녁에 일을 해서 지금 여기 가게에 있다. 여기 근처 어디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밑에 집 아줌마가 전화 와갖고 집에서 엄청 쿵쿵거린다고 좀 전화해가지고 단속 좀 하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저는 나 집에 혼자 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 아줌마 이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지 좀 그러긴 한데 암튼 전화하라고 해서 난리쳤으니까 전화는 했는데 암튼 그런 줄 알고 계셔 이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괜히 내가 이사를 이상한 데 왔나 괜히 가게 가까운 데 다닌다고 내가 이사를 이런 데다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가게 일이 바쁘다 보니까 가게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날은 제가 집에 가서 좀 잠을 바로 자기가 조금 그래서 기분도 왠지 센치하고 앞에 있는 할인마트에서 대충 뭐 소주 2병이랑 뭐 이렇게 안주거리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와서 씻고 소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어요. 그렇게 술을 먹고 있는데 또다시 밖에서 또 쾅쾅쾅쾅 누군가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301호겠네. 잘됐다. 술도 한 잔 먹었겠다. 또 짖으면 나도 똑같이 짖어버리자 싶어서 그대로 집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그리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301호 아줌마더라고요. 아저씨 하면서 막 얘기를 하려는데 그때 제가 술을 또 먹었겠다. 그동안 쌓인 것도 있었겠다. 제가 막 뭐라고 해버렸어요.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맨날 와가지고 밤이구나 지구간에. 들어와 보라고 지금 내가 뭐 있냐고. 조용히 앉아서 술 먹고 있는데 내가 뭐 또 소주병을 던졌겠냐고 하면서 제가 막 뭐라 했더니 그렇게 제가 좀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조금 이렇게 할 말이 없었는지 아니면 좀 기세 때문에 조금 그랬는지 이렇게 수그러드는 이렇게 표정으로 아무튼 좀 조심 좀 하면서 살자고요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문을 닫고 난 후에 그래 한마디 했다. 좀 쑥 내려간다 뭐가. 이제 뭐가 좀 내려간다. 이제 좀 잘 수 있겠다 싶어서 먹던 술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렇게 잠을 자고 저는 똑같이 가게를 출근을 했고요. 일을 하던 도중에 또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혹시 뭐라 한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집주인분께서 얘기하는 게 혹시 집에 누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냐고. 그때 되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사장님, 이거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저 혼자 살고요. 첫날 빼고 데리고 온 적도 없고. 이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말고 정 궁금하시면 한번 집에 가보셔라. 우리 집에 지금 내려가 보시면 알 거 아니냐. 아무도 없다니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됐고요. 그 아줌마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내가 전화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니 그러면 내가 그 301호 아줌마한테 전화를 할 테니까 전화해서 그 전배총각 내가 전화번호 알려줘도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상관없다고. 나는 뭐 쩔리는 것도 없으니까 제 번호 알려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채 5분도 안 됐을 때 모르는 번호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거 301호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더니 저 그 401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얘기했더니 왜 자꾸 쿵쿵거리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아줌마 전화 끊지 말고 잠깐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료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지금 급한 일 생겨서 위에 잠깐만 올라갔다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머니 저 잠깐 창문 좀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저는 가게에서 나와서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창문 좀 열어서 보시라고 도로 좀 보시라고. 제가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창가 3층을 보고 있으니까 그 301호 아줌마분께서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손을 흔들었어요. 아줌마 하면서 나 보이냐고. 나 지금 거기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301호 갈 테니까 아줌마네 집 갈 테니까 제가 도착하면 저랑 같이 401호 올라가자고.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화 끊지 마세요. 저 지금 올라갑니다 하면서 창문으로 그 아줌마 얼굴을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301호 도착하자마자 벨을 눌렀어요. 벨을 눌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줌마분께서 문을 여시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굳었던 게 문을 열면 아무래도 그 아줌마가 보이고 아줌마 뒤로 그 집안 풍경이 보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옷가게에서 봤었던 그 키가 채 1m도 안 돼 보이는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 존재가 표정은 화를 내면서 천장에 매달려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순간 이게 너무 대조되잖아요. 아까는 웃으면서 발을 쿵쿵 대고 있었고 지금은 화를 내면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순간 굳었었는데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가 얼떨떨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올라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올라가서 저는 집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가서 보시라고. 집은 당연히 제가 나와 있으니까 불도 꺼져 있었고 조용한데 그 301호 아줌마분께서는 불 켜고 문을 열고 들어가시더니 막 이것저것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 3층 그 301호 문이 처음 열렸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먹었던 터라 약간 좀 멍 때리면서 어버버거리고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는 일단 저희 집을 확인해 본 결과 없잖아요. 집까지 들어가서 봤으니까. 그렇죠. 나오면서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옆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집은 뭐 보시다시피 할머니 노부부 분께서 살고 계셨으니까 그만 좀 하셔라라고 얘기하고 그분을 보냈어요. 보내놓고 저는 다시 문 단속을 하고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는 동안 그 화난 얼굴로 천장에 매달려서 춤을 추고 있던 그 존재가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저는 그날 일이 끝나자마자 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요. 모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고시원을 다시 알아봐요. 고시원을 계약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주머니 나 못 살겠다고 이사 오자마자 며칠째 계속 이러고 있고 나 그 집에서 못 사니까 내가 뭐 어찌됐든 한 달도 안 된 거에 내가 한 달 반값을 낼 테니까 그동안 뭐 다른 세입자를 구하든가 아니면 나 이거 한 달 지나면은 방 빼달라고. 아주머니도 보셨죠? 나 여기서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집주인분도 알겠다는 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잘 된 것 같다 싶어서 저는 그 고시원에 다시 살면서 그 집이 계약이 됐다고 하자마자 그 집에 있는 짐을 모두 빼고 다른 고시원에 조금 있다가 다시 다른 방을 계약해서 그 집에서 이사를 가서 살게 됐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나중에 이모님께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모님이랑 자주 이렇게 왕래를 했던 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때에서 대략 한 4개월, 5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모님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존재를 봤었고 그 밑에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모님께서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이사 잘 갔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죠? 그 미친 아줌마예요. 나 진짜 학을 뗐다니까요. 하니까 아니 그 아줌마가 아니고 그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 그것 때문에라도 이사 잘 갔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너 그 망해간다는 죽어있다는 가게에서도 봤다고 하지 않았냐? 거기서 처음 봤던 게 그거라고 했더니 전배야 너는 귀는 믿는데 왜 괴는 안 믿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괴는 뭐예요? 야, 너 인터넷 그렇게 잘하잖아. 인터넷에 한번 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뚝딱뚝딱해서 봤더니 귀신은 귀중님들 돌비님 다 아시겠지만 귀신의 귀자잖아요. 괴라 함은 뭐 흔히 얘기하는 요괴의 괴자라고 합니다. 도깨비가 될 수도 있고.
네. 너 귀는 믿는데 왜 괴는 안 믿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본 적도 없었고 이모님께서도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처음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볼 때는 귀는 절대 아니고 괴인 듯 싶다. 암튼 너 이사 잘 갔고 내가 볼 때 그 가게, 그 계속 망해간다는 그 가게는 누가 봐도 도깨비 터가 맞아. 그리고 그 도깨비 터 안에 살고 있던 괴였을 거야. 그리고 그 진상 아줌마가 내가 볼 때는 그 가게 가서 진상짓 한번 한 거 싶은데 그랬으니까 그 가게에 있다 그 아줌마가 신기해서 그 아줌마 집에 간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옮기기도 해요? 하니까 흥미가 있으면 따라가는 거지 뭐 있어 단순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이모 왜 웃으면서 마치 얼굴은 웃고 있는데 화가 난 듯이 땅바닥을 발로 이렇게 구르는 것이며 왜 화를 내면서 춤을 추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웃으면서 그렇게 발을 쿵쿵거렸던 거는 기쁜 일이 있지만 내가 여기 있으니 아무도 오지 말아라 귀가 됐던 괴가 됐던 하면서 발을 쿵쿵거리는 것이고 화가 나지만 춤을 추는 이유는 너 귀나 괴가 춤을 추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춤추는 건 아무나 다 춤추지 않냐 이모님도 동실동실 춤추고 하시지 않냐 맞다고 내가 왜 춤을 추디 귀신 부를 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응 맞아 걔 거기 따라가갖고 그 집에서 다른 귀, 괴 부르고 있던 거라고. 예. 너 나중에 시간 되면 거기 갈 일 있으면 그 건물 들어가 보진 말고 멀리서 한번 지켜봐봐라. 내가 볼 때 그 건물 필시 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괴상한 얘기이기도 하고 좀 이질적인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대략 뭐 한 2-3달 정도 시간이 더 흘렀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지역을 떠나서 이사를 가서 다른 곳에 일을 하던 상태였고 어느 날 그쪽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잡혀서 저녁에 술을 먹기로 해가지고 그쪽 동네에 간 김에 마침 그 건물 제가 예전에 이사 갔던 집이 생각이 나서 다른 곳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그 건물 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그 건물을 갔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면 1층에는 작은 가전제품 팔고 있는 전자랜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임대라는 표지가 붙어 있고요. 뭐 물건 같은 거 싹 뺀 상황이었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3층은 창문을 마치 뭐 돌을 던진 건지 아니면 물건을 던져서 아니면 주먹으로 깬 건지 창문이 깨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와 그럼 이 건물 진짜 망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편함을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서 저희가 통행하는 통로 쪽으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우편함을 보고 있었어요. 우편함을 봤는데 당연히 그 우편함 속에 진짜 고지서라던가 이런 게 빼곡히 쌓여갖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을 봤더니 그 뭐 폴리스 라인 비슷한 거 만약에 접근 금지 이렇게 테이프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관리를 얼마나 안 한 건지 진짜 청소도 안 돼 있어갖고 쾌쾌한 냄새도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이 건물 망했나 보네. 으시시하다 나가야겠다 싶은데 전화벨이 울려서 확인해봤더니 이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전화를 받았어요. 이모 얘기하는데 너 거기서 당장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깜짝 놀라갖고 예? 이러고 있다가 제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제가 그 301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놀라갖고 우와 이러면서 진짜 화들짝 놀라갖고 계단 뛰어서 나와서 밖으로 나갔어요. 예? 그랬더니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왜 들어가냐고 왜 쳐들어가 앉아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엘리베이터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삼촌아 잘도 홀린다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빨리 다른 데 가라고 다른 데 시끄러운 데 가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하고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그랬지만 일단 친구들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 술자리 가서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오랜만에 봤던 친구도 있었고 처음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의 친구라고 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 혹시 그 전자랜드 건물 그쪽에 살지 않았었냐 예전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그 맞은편 마트 그 회 코너에서 수상 코너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냐고 반갑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매일같이 와가지고 술하고 안주 사가는데 왜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요 반가워요 아무튼 동갑이라는데 말 놓자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불현듯 스쳐놨던 게 야 친구야 그러면 너 혹시 거기 좀 이상한 아줌마 모르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아줌마? 있지 그 파마한 아줌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거기 사는 아줌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해? 야 건물은 왜 그러고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야 말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꺼내주는 게 제가 이사를 가고 채 한 달이 안 돼서 예. 그 301호 아주머님께서 홀딱 진짜 완전 깨벗은 채로
그 1층 전자랜드 앞에서 칼을 들고 춤을 추더래요. 그냥 실오라기 하나 걸친 거 없이 시칼을 들고 막 1층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 있어서 다행히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면 경관분들 오셔가지고 진압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분은 뭐 이사를 간 건지 뭐 정신병원 간 건지 아니면 감옥을 간 건지 보이지도 않았고 어느 순간 그 건물은 사람들도 빠지고 전자랜드 그쪽도 다 철수하고 완전 그냥 뭐 황폐해졌었대요.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냐고 그럼 내가 봤던 게 잘못된 게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났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려고 얘기를 하다가 문득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 건물 있나 싶어서 굉장히 기간도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들어가서 로드뷰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쪽에 이렇게 주소 쳐가지고 그렇게 봤는데 그 건물이 흔적도 없이 지금은 사라져 있고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뀌었구나. 그냥 아예 그냥 건물이 사라지고 그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진짜 굉장히 소름이 돋아서 오늘은 제가 대략 한 4주 만에 돌비님 찾아뵙기 때문에 뭐 흔한 이야기, 뭐 귀신 나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보다는 조금은 괴상한 이야기, 조금은 머릿속에 물음표가 엄청 올라올 만한 이야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돌비님 찾아봤습니다. 네. 이게 뭐 긴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기억 속에 남네요. 근데 이거를 제가 돌비님한테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던 게 이야기로 한번 키워드까지 풀어보자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귀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괴물 혹은 요괴까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괴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에서 등장을 하는 건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흐르기도 했고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배송 일이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배송을 하던 도중에 예전에 제가 지금 지역에서 대략 한 2년 정도 배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 그 세탁소 바로 옆에 식당이 있어요. 예전에 굉장히 맛있게 점심을 먹었던 식당이 있는데 문이 닫은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탁소에 배송을 하고 나와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뒤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식당은 불이 꺼져 있는데 식당 문 안으로 미세하게 뭐가 빛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식당 문을 가까이 코를 대고 이렇게 뭐가 있나 하고 쳐다봤었거든요. 그 식당 안에서 내가 예전에 봤었던 똑같이 생긴 존재가 천장에 매달려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뜨고 다시는 그 근처도 안 가려고 합니다. 이런 데는 안 가는 게 맞겠네요, 진짜로. 도깨비 터라는 게 진짜 존재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한데 그곳에서 또 겪었던 분들은 아마 공감을 엄청나게 하실 그럴 내용이긴 하죠. 자, 오늘 전배님께서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고 또 이 반가운 목소리로 또 괴상한 기괴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와 주세요. 당연하죠, 돌비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의 또 제목은 괴가 되겠네요.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역시나 또 전배님만의 특색이 있는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오랜만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또 얼마만입니까, 전배님? 진짜 마음은 진짜 100번도 넘게 시참토했는데. 자, 오늘 오랜만에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한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에요! 시대적 배경은 대략 한 3주 전이고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 휴무를 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제 아이디와 똑같이 택배 기사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휴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휴일인 금요일 날 집에서 배 벅벅 긁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이모님께서 전화를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이기도 해서 이모님 잘 지내시냐 이렇게 안부도 묻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배야 족발 안 땡기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족발요? 조금 있다가 앞다리로 하나 큰 거 쓸어갖고 갈게요. 좀 기다리시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그거 말고 냉채족발 안 땡기냐 냉채족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냉채족발 좋죠. 나는 뭐 고긴 다 좋아하니까 알았어요. 냉채족발로 가져갈게요. 그랬더니 아니 냉채족발이 또 유명한 데가 어디냐 부산 아니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요? 뭐 유명하죠. 그쵸 유명하죠. 이랬더니
부산 안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산은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족발 하나 먹자고 부산 가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얘기는 했는데 가자고 그렇게 자꾸 꽂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지 말고 얘기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당장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 거 좀 그렇고 제가 냉채족발 사서 갈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모님께서 갑자기 그럼 나 혼자 갈란다 이러더니 전화를 팍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 또 삐졌네 싶어가지고 바로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근데 전화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삐졌네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마침 밖에 업무가 있어서 잠깐 업무를 보러 갔던 저희 와이프가 집에 오게 돼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부산 가도 해갖고 막 이래갖고 전화 끊었는데 대단히 삐지신 것 같다 얘기했더니 저희 와이프는 좀 그런 거 있으면 일단은 간다고 해놓고 나한테 얘기하고 하면 내가 뭐라 하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모님인데 당신은 평생 그렇게 도움만 받아놓고 얼마나 적적하셨으면 전화했겠냐고 당신한테 지금이라도 전화해가지고 간다고 해라. 우리도 이참에 부산 가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나 싶어서 알았다고 얘기한 다음에 이모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또 전화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부산 고? 이렇게 보냈는데 읽고도 답장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삐지셨나 보다 싶어갖고 그때 마침 점심때였기 때문에 제가 점심밥을 먹고 저녁 때 좀 안 돼가지고 제가 직접 냉채족발 포장을 해갖고 이모님 당에 방문을 했는데 불도 꺼져 있고 문도 걸어 잠그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어디 가셨대? 진짜 부산 갔나? 싶어갖고 전화를 해봤어요. 통화음이 쭉 연결되더니 막 깔깔깔깔 소리가 들리면서 이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 어디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어디긴 어디야 임마 부산이지 이러시면서 막 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진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야 내가 너한테 빈말하대. 몰라 나 아무튼 부산이니까 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갈 거니까 끊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고 이거 어떡하냐 싶어갖고 그날은 그 냉채족발 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와 와이프랑 이렇게 셋이서 먹었고요. 다음날 토요일날 오후쯤 돼갖고 갑자기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급하게 교육을 한 명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오후 물량이라도 조금 가지고 나가셔서 교육 같이 해주실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나는 쉬는 날인데 또 교육까지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그런다고 마냥 집에 있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알았다 그럼 내가 오후 물량 해갖고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은 일정 잡아서 연락 주겠다고 해갖고 저는 일단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쉬고 그러고 오후 1시 좀 안 돼가지고 저희 택배를 담당하는 영업소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 받으시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디서 용차 일을 오래 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용차라는 게 어떤 거냐면 택배 회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택배회사 저기 택배회사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긴급으로 투입을 해서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인데 보통 용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테랑이세요. 여길 가도 저길 가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로 땡 잡았네? 뭐 교육도 크게 필요 없겠다. 그냥 이 배송 프로그램만 좀 설명해주고 여기 돌아가는 시스템만 설명해주면 되겠네 싶어가지고 그냥 간단히 설명해주고 배송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제가 오히려 좀 창피해볼 만큼으로 배송을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면은 그냥 교육 굳이 안 해도 그냥 이 어플 프로그램 사용법만 얘기해주고 빠이빠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그날은 굉장히 빨리 배송을 완료하고 내일은 일찍 오셔야 되니까 몇 시까지 아까 만났던 대로 오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어요.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더 이 정도면은 보통 저희가 교육은 3일 정도 보거든요. 근데 이 정도 분이시면 내일 하루만 그냥 추가로 교육받고 그냥 바로 현장 투입해도 무리 없으실 것 같다. 굉장히 좀 내공이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무실도 알았다고 그러면 내일까지만 교육하는 걸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뭐 일찍 제가 집에 들어가서 쉬었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저는 출근을 했어요. 아침 일찍 저희가 보통 한 7시쯤 영업소에 도착을 하니까 도착을 해서 그분을 만나서 언제나처럼 이분을 똘비 사장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어렸었는데 똘비 사장님이 왔길래 대략적인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어제 갔던 곳이랑 동일한 곳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지도사항 제가 설명드리면서 오늘은 공장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워낙에 베테랑이다 보니까 저 혼자 하는 거에 2배 이상의 속도가 나더라고요. 저도 일하는데 굉장히 신이 날 정도였으니까. 네. 그렇게 배송을 재미있게 하고 있다가 대략 한 6시 반쯤 배송구역이 딱 3집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여기가 공장이었어요.
대략 뭐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A 공장, B 공장, C 공장 이렇게 있었는데 각 공장을 차로 다니긴 조금 애매해서 마치 사람도 둘이고 하니까 중간쯤에다가 차를 대놓고 내가 A 공장 그리고 똘비 사장님이 B 공장 갔다 와서 먼저 갔다 오는 사람이 C 공장 배송하는 거고 늦게 오는 사람이 차 가지고 C 공장 앞에다가 차를 대놓기라고 얘기를 해놓고 저희는 각자 찢어졌고요. 저는 뭐 언제나처럼 배송을 완료를 하고 차로 왔는데 이 똘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오셨나 보더라고요. C 공장에 가야 될 물건이 그대로 있길래 제가 C 공장 배송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직도 안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싶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사용을 해도 새로 고침을 하면 이분이 배송 완료를 했으면 저희 쪽에도 배송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아, 예. 근데 배송 완료 표시도 안 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 일 있나 싶어갖고 일단은 제가 차를 끌고 B 공장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B 공장 앞에다 주차를 해놓고 거기가 3층 건물이었는데 오피스텔형 공장이다 보니까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양쪽 복도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야간에 이 업무를 보지 않는 공장이다 보니까 되게 깜깜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이게 잠겨 있길래 저는 계단을 통해서 3층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가 3층 같은 경우에는 중앙복도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양쪽 끝에는 전부 다 불이 꺼져 있길래 저는 당연히 어디 몇 호인지 알고 있는데 그쪽이 아무래도 그 복도 끝이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플래시를 켜놓고 똘비 사장님 부르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깜깜하기도 했고 또 워낙에 불빛도 없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똘비 사장님 하면서 가고 있는데 휙해봐야 거리가 대략 5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조용한 거예요. 불렀으면은 사람 형체라든가 이런 게 보일만한데 없나 싶어가지고 플래시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비추고 있었는데 저 끝에 보니까 사람 실루엣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기 있나 보다. 사장님 뭐예요 여기서? 이러면서 제가 가까이 가서 봤는데 저희가 보통 배송 완료를 하면 물건을 내려놓고 두세 발짝 좀 뒤로 떨어져서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그 물건이 있는 거랑 그 문 앞에 있는 사진을 찍게끔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물건을 내려놓고 한 세 발자국 정도 뒤로 가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손을 들어서 사진을 찍으려는 시츄에이션을 취하고 다시 세 발자국 앞으로 가서 물건을 만지고 다시 일어나서 세 발자국 뒤로 가서 핸드폰을 들고 이거를 3번, 4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게 깜깜하기도 하니까 똘비 사장님 뭐예요? 이러고 제가 일단은 제 핸드폰으로 그 배송 완료 사진을 찍고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뭐 하셔요? 헷갈리셨구만.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세 발자국 앞으로 가서 물건을 잡고 이러길래 제가 순간 좀 소름이 돋아서 이 똘비 사장님을 잡았어요. 사장님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사장님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제가 어깨를 탁 잡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래요 사장님? 이랬더니 뭐지? 이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낄낄낄낄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뒤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제가 봤을 때 시점으로는 지방령이었던 것 같대요. 그때 상황이.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지방령 있는 곳을 가면은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 소름이 돋는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제가 혹시나 그래서 그랬던 건가 싶어서 얼른 똘비 사장님을 데리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장님 괜찮으시냐고 하는데 충격이 꽤나 컸는지 네. 이게 계속 얼을 타고 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계속 막 한 곳만 응시하고 있고 제가 부르면은 겨우겨우 대답하고 이런 상태더라고요. 그래갖고 괜찮으시냐고 일단은 자리 뜨자 저기 가서 얘기하자고 제가 해서 차에다 얼른 태웠어요. 시동을 켜고 커피숍 가까운 데가 있어서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2개를 시켜놓고 괜찮으시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계속 땅 바라보면서 멍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일단은 뭐 지금 배송은 다 끝난 거고 교육은 이렇게 하면 끝나긴 끝났는데 중요한 게 사장님 괜찮으시냐고 뭐 이상한 거 보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개를 졸래졸래 하더니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뭐 안 좋은 거라도 보셨냐고 이게 제가 교육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은 나도 불안하다 나도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담배 하나 피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상가에 있던데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같이 담배를 피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물어봐야 되나 이거 만약에 혹시 뭐 나랑 좀 비슷한 건가 체질이 혹시 영매 체질이라도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컨디션 안 좋으셔가 뭐 헛것이라도 보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는 안 하고 자꾸 그냥 담배 하나 피우고 커피 하나 쪽쪽 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러니까 저도 답답하잖아요. 뭐라도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면 사람이 도와줄 게 있으면 뭐 도움도 줄 수 있는 거고 네. 뭐 아니다 싶으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제 차 물어보니까 또 담배 연기 했더니 식사는 하시죠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얘기해 줄라나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집에다 전화를 해서 오늘 좀 밥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먼저 밥 먹고 있어라라고 얘기하고 근처에 밥을 먹으러 간 건 아니고 마라전골이 굉장히 유명한 그 중식 호프집으로 갔어요. 거기가 아무래도 룸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비밀스러운 얘기하기도 편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그 호프집을 가서 뭐 안주 두어 가지 시켜놓고 술 먹으면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 뭐 잠깐 하다가 대충 뭐 소주 한 병 정도 둘이서 반 병씩 비웠을 때 제가 물어봤죠. 네. 혹시 뭐 아까 그 공장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나 깜짝 놀랐다고 소름 돋았다고 뭐 때문에 그러셨던 거냐고 얘기를 했더니 뭐 흘렸었죠. 흘렸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자꾸 뭐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정신 차리니까 전배 팀장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더라. 그때 정신 차렸어요. 원래 제가 가끔씩 이래요. 가끔씩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이면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그 용차 일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보통 사장님도 아시지만 용차가 보통 같은 택배를 해도 용차 같은 경우에는 돈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차 같은 경우는 휴무도 되게 편하고 아시잖아요. 일도 자유롭고 하면서 저한테 운을 띄우시길래 그렇죠. 솔직히 저도 하고는 싶은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이렇게 쭉 있는 게 좋으니까 용차 안 하고 그냥 한쪽에 있는 거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이 부산에서 용차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다가 이번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면접을 보면서 올라왔던 거고 부산에서 사실은 용차를 거진 10년 가까이 했는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본래는 용차가 아니고 한 업체에서 정식적으로 택배업을 했었대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귀신 보는 건 숱한 일이고 본인이 배송하다가도 배송 상품 같은 게 파손이 여러 번 났었고 운전하다가 그런 일이 생겨서 큰 사고가 날 뻔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이런 얘기를 직접 제 귀로 듣고 싶었거든요. 저는 제 입으로 얘기만 해봤지 이런 증상에 대해서 겪어본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이랬어요 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 듣자. 들어나 보자. 쭉 들어보고 그때 선택을 하자. 일단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이분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본인이 일을 하면서 벌었던 돈 대략 뭐 한 몇 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로. 예. 거진 몇 억을 무당한테 갖다 발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무당 저 무당한테 가서 바치고 발랐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몇 억 썼으면은 보통 좀 어느 정도 해결되거나 많이 괜찮아지지 않나요? 저는 이런 일 잘 모르는데 하면서 보통 그렇게 큰 돈 쓰면은 해결되거나 뭐 쿡하고 막 그러면 해결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잠깐 괜찮아지더래요. 아주 잠깐 괜찮아졌다가 또 그러고 또 뭐 한 번은 굿한다 그래갖고 어디 뭐 바다 있는 데 가서 엄청 크게 굿을 했는데 한동안 또 괜찮더래요. 그러다가 또 얼마 안 있다 또 그러고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본인도 진짜 지쳐가지고 진짜 멘탈도 나간 상태였는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뜬금없이 한 여성분께서 본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 자주 홀리고 자주 보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갖고 이게 보통 이 똘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당집을 찾아갔으면 찾아갔지 네. 어딜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은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놀래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본인이 뭐 몇 년 동안 수억을 쓰면서 그렇게 돈을 날리면서 후회도 했었지만 이렇게 먼저 다가오시는 무당분이 있어서 본인은 굉장히 이게 좀 와닿았대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혹시 뭐 느끼시는 거 있으시냐 아니 보이시는 거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몇 분 정도 걷는 거 같더니 신당으로 보이는 그런 집 앞에 도착을 해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똘비 사장님은 그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여성 무당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돈 가지고 안 돼? 수억? 야 수십억 써봐라 똑같아. 답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뭐냐 하라는 것 뭐든지 하겠다. 돈도 준비돼 있고 나는 진짜 뭐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같은 놈 하나 더 찾아와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 같은 놈이요? 그랬더니 그래 너처럼 잘 보고 잘 느끼고 잘 어울리는 놈 너 같은 놈 너랑 똑같은 놈 하나 꼬셔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똘비 사장님이 데리고 와서요? 그 뒤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 사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겪어왔지만 본인 주변에 실제로 그런 아픔을 또 겪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설마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어떻게 가가지고 혹시 뭐 홀리시냐고 귀신 보냐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누가 길 가다가 이런 거 물어보면 비싸대게 때려도 합법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거 방법이 없지 않냐 어떻게 이걸 물어보냐 했는데 예. 그 무당분께서 얘기하길 인천에 가보라고. 인천에 가봐. 여기서 멀리 떨어진 데 가보면 너 같은 놈 알아서 하나 굴러 들어올 것이다.
걔 꼬셔서 가머니설로 꼬시든 돈으로 꼬시든 여기에 데리고 와.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저는 속으로 와 이거 먼저 말했으면 진짜 못될 뻔했다. 예. 이 얘기 안 듣고 나 먼저 이 얘기를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와 이러고 있는데 그러셨냐고. 저는 그냥 속으로는 아까처럼 생각은 했지만 그러셨냐고. 근데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일단 그 무당분께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모르겠다고 제 발로 굴러온다는데 솔직히 어떻게 믿어요? 저도 그 얘기 믿고 여기 온 저도 그렇지만 언제 올 줄 알고 어떻게 올 줄 누가 알겠어요. 그냥 답답해서 팀장님 계시니까 그리고 팀장님 아까 보신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 얘기 듣고 착잡하기도 했는데 그런다고 제가 요거를 얘기를 하자니 이 상황도 굉장히 웃겨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잘 이겨내시겠죠. 근데 만약에 혹여라도 그런 지금 불비 사장님이랑 같은 상황을 겪고 있으신 분이 계시면 예. 어떻게 꼬셔서 가시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말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요? 그랬더니 저는 솔직히 누구한테 피해 받는 것도 싫고 피해주는 것도 싫다. 그런 분 만나면 어떻게 보면 후회 있을 일은 나한테 굉장히 은인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저는 솔직히 다 터놓고 진심으로 이분한테 빌어서라도 도움을 구하고 싶다. 무당분이 꼬셔서 이런 얘기 했지만 본인은 진짜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분도 같은 이런 아픔을 겪고 있으면 믿어주지 않을까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좀 딱하기도 하고 되게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근데 그런다고 이 상황에 덥석 사실은 제가 그래요 얘기하기도 그렇고 네. 진짜 속으로는 갈팡질팡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도 좀 떨쳐버릴게. 사장님 무거운 얘기 많이 했는데 나가서 담배나 하나 태우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가서 담배도 피면서 저는 그래도 좀 분위기를 좀 업시켜 보려고 아까 우리 배송하면서 있었던 일 좀 웃겼던 일도 있어가지고 농담 따먹기도 했었고 이런 얘기하면서 막 조금이라도 웃어보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담배를 다 태우고 본인은 화장실 갔다가 들어간다고 저보고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하고 저는 먼저 들어갔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리 제가 준비를 해뒀던 게 있어요. 핸드폰에 음성 녹음을 했었거든요. 호프집을 들어와서부터 좀 전까지 상황을 녹음을 했던 내용을 제가 바로 정리를 해서 이모님한테 카톡으로 보냈었고요. 예. 그러고 이 사람이 일단 화장실 간다 했으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안 들고 갔더라고요. 탁자 위에다가. 탁자 위에 고대로 냅둬놓고 핸드폰을 안 들고 갔길래 뭐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거 핸드폰 훔쳐가면 어쩌려고 냅두고 갔나 했는데 그 돌비 사장님 핸드폰에 진동이 엄청나게 오고 있는 거예요. 징 이렇게 오고 있길래 전화 왔나 싶어서 봤는데 전화 온 건 아니고 저희가 보통 화면이 꺼져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카톡이 오면은 설정 방법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대화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징 이런 진동이 계속 울려서 저도 뭔가 싶어서 핸드폰을 씩 돌려서 봤는데 갑자기 작업 중지 카톡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의 카톡이. 작업 중지에 딱 보니까 무슨 당 무슨 무당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이 사람이 아까 그 불비 사장님이 얘기했던 그 무당인가. 근데 작업 중지? 뭔 작업 중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그런다고 제가 남의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핸드폰은 있던 자리에다 삥 돌려가지고 제자리에 놔둬놓고 이모님이 이거 읽었으면 전화나 카톡 주시겠지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모님께서 카톡은 읽으셨는데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내용 듣고 있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화장실을 간다고 했는데 너무 안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똥 싸나 싶어갖고 기다릴까 했다가 담배라도 하나 더 필 겸 나가서 한번 씩 보고 오자 혹시라도 모르니까 싶어가지고 화장실이 거기가 그 상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나가서 뒤로 돌아서 골목 안에 있는 화장실이었다 보니까 저는 밖으로 나가가지고 담배 피면서 화장실 쪽에 있나 싶어갖고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핸드폰도 냅두고 갔고 하니까 보통 용변 보고 오면은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화장실 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한 명이 서 있는데 양 주머니에 손을 꽂아놓고 빳빳이 쓴 채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휘청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거 혹시 또 돌비 사장님인가 싶어갖고 제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들어오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만히 이렇게 꼿꼿이 서가지고요. 화장실 앞에서 양손에다 주머니를 이렇게 넣어놓고 차렷 자세로 이렇게 뻣뻣이 서갖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까딱까딱 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제가 화장실 안에 누가 있어갖고 기다리는 건가 싶어갖고 돌비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해도 제 쪽으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느꼈죠. 아, 이거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예. 얼른 뛰어가갖고 아까 했던 대로 바로 어깨 잡고 낚아치면서 사장님 하면서 제가 소리를 쳤는데, 사장님 하면서 제가 고개를 제 쪽으로 돌리게끔 이렇게 돌렸는데 눈이 아예 풀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소주 반병 먹고 취한 것 같지는 않았고 상황 굉장히 안 좋아 보여서 일단은 그대로 저는 그 화장실 옆쪽에 있는 벽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이모님한테 일단은 바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 좀 상황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음이 굉장히 좀 긴 통화음이 가더니, 보통 제가 이모님한테 전화하면은 뭐 여보세요라고 얘기하던가 전배니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전화는 받으셨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싸늘한 말투로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 저 여기 지금 어디 호프집인데 이렇게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으시고 그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너 걔 버리고 집으로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투가 엄청 싸늘한 거예요.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이모님도 아니었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리액션이 나와줘야 이모님이 맞는 건데 진짜 싸늘하다 못해 차가울 정도로 걔 버리고 집으로 가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버려요 이모. 제가 그때 오른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이모님한테 딱 다급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모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버리고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모 지금 농담할 때 아니라고 상태 이상하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왼쪽 귀에서요, 제가 전화기를 오른손에 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왼쪽 귀에서 이 새끼 데리고 꺼지라고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순간 깜짝 놀라갖고 정신이 빠딱 쓰는데, 저는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프집 골목에 있는 화장실에 있었는데 제가 그 돌비 선생님을 구해줬던 그 공장 깜깜한 복도 안에 그곳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전화기를 제가 봤는데 통화하는 흔적은 없고 전화는 꺼져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순간 얼어붙었다가 분명 방금 제 왼쪽 귀로 누군가 얘기는 했었는데 그 상태로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휴대폰 플래시를 켜갖고 위치만 빨리 파악하자 싶어가지고 주변을 싹 훑었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후레쉬를 쫙 비추고 있는데 제가 후레쉬를 딱 비친 곳에 요 똘비 선생님이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장님 하면서 제가 똘비 사장님을 붙잡고 어찌됐든 공장인 건 확실하니까, 아까 봤었던 B 공장인 건 확실하니까 사장님 하면서 끄집고 나가려는데, 이게 제가 뭐 몇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뭐 사람이 홀리면 안 끌려요. 진짜로 죽을 힘을 써서라도 안 끌리고 무슨 쌀가마니 열가마니 올려놓은 것 마냥 안 끌리더라고요.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오른손에는 핸드폰을 잡고 있다가 다급하게 주머니 넣어놓고 양손으로 똘비 사장님 붙잡고 끄집어내고 있었는데 왼쪽에서 다시 이 목소리가 들려요. 야, 이 새끼 데리고 꺼지라고. 이렇게 약간 어금니를 물고 얘기를 하는 듯한 이런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그때는 순간 놀라서 왼쪽을 푹 쳐다봤는데 백발을 한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기요, 빨리 이 새끼 데리고 꺼지라고. 같은 말 두 번 하게 만들지 말고 꺼지라고 하더니 저기 저 쇳덩이 옆에 버튼 있으니까 저거 누르라고. 그래갖고 제가 물론 그때 당시 굉장히 떨리고 했지만 일단 불을 켤 수 있다는 그 일념 하에 그 컨테이너 박스를 더듬더듬 걸어가면서 그리고 후레쉬 불을 그쪽을 찾아보면서 버튼을 발견을 했고, 이게 컨테이너 사이에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제가 그 불 켜는 버튼을 찾지 못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튼을 켰더니 그쪽 복도 불이 빡 켜지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한쪽 끝에는 아까 돌비 사장님 그대로 철푸덕 쓰러져 계시고, 저는 이제는 됐겠다 싶어가지고 불이라도 켜졌으니까 돌비 사장님 괜찮으시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진짜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진짜 스위치를 끄면 나갔듯이 아예 그냥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보려고 했더니 다행히 사람이 이렇게 힘이 풀린 듯이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까 같은 증상은 느껴지지가 않아서 급한 대로 양손으로 이렇게 안아서 들쳐매었고 계단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계단 쪽을 가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그러고 보니까 좀 전에 할아버지 목소리 들렸었는데,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불도 켜져 있었고 제가 똘비 사장님도 잘 끌고 가고 있었고 그대로 좀 고생스럽지만 계단까지만 내려가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무슨 호기심이었을까요? 그쪽 이렇게 복도를 제가 이렇게 쑥 훑으면서 쳐다본 거예요. 쑥 훑으면서 쳐다봤는데 분명히 불이 켜져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딱 복도 쪽을 쳐다보면서 눈을 싹 휘갈기니까 다시 한번 불이 빡 꺼져버리고 제가 있던 3층이 다시 암전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됐다. 왜 쳐다봤지 싶었는데 누가 마치 제 앞에서 이 똘비 사장님을 붙잡고 끌어내리는 것 마냥 갑자기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이 양반이 오죽했으면 제가 양팔로 그 사람 어깨를 휘감고 이렇게 뒤로 땡겨서 가고 있었는데, 이거 마치 앞에서 무슨 천하장사 몇 명이 이거를 땡겨서 뺏는 것 마냥 순식간에 제가 확 놓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깜깜한 상태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순간 놀래가지고 겁도 먹었었고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래갖고 나 왜 쳐다봐가지고 그냥 바로 끌어내려갈 거려는데 다시 한번 옆에서 그러니까 내려가라 할 때 끌고 내려가지 뭐 신났다고 또 훑어보고 앉아있냐고 이런 목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진짜 죄송하다고 당장 데리고 나갈게요. 한 번만 도와주시라고 바로 내려갈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라고 했더니 바로 내려가라잉 까불지 말고 내려가라잉 이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바로 내려갈게요 했더니 다시 한번 불이 빡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는 똘비 사장님이 쓰러져 있는데 이게 계단을 타고 이 사람을 짊어매고 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게 솔직히 쉬운 것도 아니고 급한 김에 양손으로 이분 볼따구를 빡 쳤어요.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몇 대를 때렸던 이분께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셔갖고 물론 본인도 얼마 전까지는 화장실이셨을 테니까 호프집 화장실이셨을 테니까 굉장히 놀란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빨리 나가자고 해가지고 서둘러서 저희는 1층으로 내려왔고 대략 걸어서 보니까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 호프집까지. 차로는 금방 가긴 하지만 근데 누구라도 볼 거 없이 그 호프집까지 그냥 냅다 달렸어요. 달려가지고 일단은 그 호프집 안에 도착해서 저희가 있던 테이블에 도착을 했고 마침 그 테이블에 도착을 했더니 알바분들께서 저희가 뭐 무전취식이라도 한 것 마냥 막 경찰에 신고할 뻔했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뭐 거기 술값 계산을 하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상황도 상황이고 이게 이분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혹시 우리 둘이 아무래도 똑같은 체질이다 보니까 자꾸 이게 좀 뭐 증폭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자리에서 일단은 사람도 많은 곳이기도 했으니까 바로 이모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걸었더니 어쩐 일이냐고 얘기를 하길래 이모 혹시 내가 좀 전에 통화하지 않았었냐고 했더니 원통단체 같은 소리 아이고 같은 놈 하나 옆에 또 있네. 야 기다려 이러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비교적 이모님 당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보니까 이모님은 수분 만에 금방 저희가 있는 곳에 도착은 했고요. 예. 제 얼굴을 딱 보시고 이 똘비 사장님 얼굴을 보더니 신랑 가서 얘기하자고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저랑 이모님 그리고 똘비 사장님 셋이서 이모님 신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간단히 차를 마시면서 이모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말씀을 아끼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셔라. 다른 건 필요 없고 믿는 종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똘비 사장님 같은 경우에 본인은 무교라 여기저기 신당 같은데 이런 데를 많이 찾아가 보고 부당한테도 많이 찾아가 보긴 했는데 자기는 근본적으로는 무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길 건너면 교회 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가서 빌라고 예수님이 됐건 하나님이 됐건 빌라고 한 달? 아니야. 한 40일 정도는 가서 신명나게 빌어 손이 발이 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똘비 사장님이 그리고요 얘기하는데 이모님께 시큰둥하게 그리고요가 뭐예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그거면 돼요? 이러는데 기도만 하셔. 안에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체질이 좀 그런 건데 내가 볼 때는 부탁할 필요도 없고 부족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뭐 신앙식 충만하고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무당집 많이 다니셨다고 하는데 꼬라지 보니까 여기저기 가서 많이 뜯기고 다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랬다고 본인 안 그래도 뭐 여기저기에서 뭐 쓰고 막 이렇게 저한테 했던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모님께서 막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러 얘기할 필요 없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가서 빌어요. 한 40일 정도 빌어. 그 정도 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 똘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굉장히 그동안 자기가 느꼈던 것 그리고 보통 뭐 굿한다 그러고 살풀이 한다 그러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본인 앞에 있는 이 무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도만 하면 끝난다고 하니까 안 믿는 눈치였어요. 그냥 제가 딱 봐도 눈에서 이 불신의 시선이 한가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모님께서 저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잘했다고 이번에 노력 좀 많이 한 것 같다고 참 잘했다고 그랬더니 저는 솔직히 뭐 잘한 것도 크게 없고 벌벌 떨기만 했고 아니라고 솔직히 아니에요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똘비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 이모님 신당에서 헤어졌어요. 실제로 지금도 굉장히 기도를 오래 하고 계시고 하시는데 이모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똘비 사장님이 가자마자 저한테 갑자기 꿀밤을 팍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 그날 같이 부산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거를 연결짓고 그러냐고. 저 사람 부산에서 온 건 맞는데 뭐 약도 적당히 파세요 이거 아니지. 제가 그래도 이모님 옆에서 제가 짬밥이 몇 년인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모님께서 요거는 네가 만약에 시참을 할 때 얘기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신 걸 제가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모님께서 자다 일어났는데 굉장히 기분이 더럽더래요. 굉장히 기분이 더럽고 굉장히 화가 나더래요.
내 이 꿈 때문에 이 꿈에 대한 스트레스를 누군가 풀어야겠는데 네. 이모님께서 얼마 전에 다리를 크게 다치시고 지금 회복 중이시기도 하셨고 아무래도 혼자 부산을 가고 싶으셨다고는 하시는데 그 부산까지 갈 여력이 안 생겨서 그나마 자기 가까운 놈한테 부탁을 해볼라 했더니 예.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해갖고 한뜩 삐져갖고 본인 스스로 부산을 가가지고 간 김에 풀이를 하고 싶은 사람을 본인이 찾으셨대요. 가서 신나게 화풀이를 하고 먹고 싶은 족발도 신나게 먹고 한 이틀 정도 계셨다가 그렇게 올라오신 거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작업 중지라고 긴급히 왔던 카톡 내용이 혹시 저희 이모님과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네. 이런 거 제가 되게 캐물으면 이모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아, 예. 조심해야죠. 예.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이러한 제가 일이 있던 게 있어서 간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뭔가 그 고향에 온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근 2달 만에 온 거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아, 이게 진짜 시간 내주시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참여해주셨다라는 거를 시청자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아유, 아니에요. 돌비님, 저 마음은 주 2회, 3회 연속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전설의 배성매님 정말 참여하시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도 겨우 이렇게 일정 맞추셔서 찾아와 주셨는데 또 전배님의 이야기는 또 전배님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전배님을 또 많이 찾으시는 또 팬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또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전배님의 사연을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돌비 전설의 배성맨 검색하셔서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